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저는 그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모여서 내규로 판결문에 뻘소리 안 쓰는 거, 그다음에 판결하면서 헛소리 안 하는 거, 예. 이거 정해야 돼요. 헌재는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판사가 로마법도 이야기하고 뭐도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아는 척을 합니까? 그냥 판사라는 자리는 법리 해석을 하는 자리예요. 예. 그걸 적용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판사니까 들었거든요. 귀족이고 나는 그렇죠. 일반인들보다 위에 있는 신적인 영역에서의 적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 재판이 주가 조작이나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사치스럽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도덕적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왜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그걸 네. 질책을 하잖아요. 말이 안 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리고 오늘 사실 재판에서 지금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판결문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제 한덕수 씨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해요. 국회에 군이 출동한 거, 하나는 선관위에 군이 출동한 거를 지적하는데 오늘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선관위에 군이 출동한 거에 언급이 대한 없어요. 지적이 없습니다. 한번 이제 폭동할 때 선관위를 잠시 잠깐 언급해요. 언급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하면서 네네. 주요 포인트는 선관위. 얘기하지 예, 않았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계엄에 관련된 주된 동기로 주장을 했던 게,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아직 부정선거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상한 음모론이 돌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선관위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오로지 그 국회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진짜 이 있는데. 부정선거 부분은 저도 좀 짚고 싶은 게 네. 어떤 거냐면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네. 혼자 망상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다른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네네. 노상원 개인의 비행, 그리고 김용현과 노상원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에 이것들이 단독적으로 그쪽으로 뭔가 실제 비상계엄 내용이나 내란 내용하고 상관없이 삐져나온 부수적인 무언가처럼 평가를 이게 해버렸어요. 판결문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보면은 어떤 판결문도 그렇지만 억지로 뭔가를 갖다 논리를 만들 때는 보다 보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겠죠. 있거든요. 예. 이쪽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판단해놓고서 저기엔 저게 판단. 저 아까 전에 얼핏 읽을 때 느꼈던 것은 뭐 대체로 다 허술한 계획 말하는데 또 노상원의 어떤 양형사유 말할 때는 치밀한 계획이라고 말을 해요. 예, 사전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그래서 있었다. 주기현 재판장은 그러면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얘는 그러면 단기간에 치밀한 계획인 거고 윤석열은 계획은 세웠지만 장기간에 허술하게 했다. 뭔가 이게 서로 만약에 같이 놓고 보면은 도대체 주기현이 말하는 계획의 어떤 완성도는 어디까지를 봐야지 이건 그렇죠. 치밀하게 세운 것이고 어디까지가 허술한 것이고 아마 굉장히 애매한 판결문일 것 같고요. 그 아까 전에 그 형식적 실체적 요건, 뭐 절차적 요건, 비상계엄 이 부분 사실 정말로 거듭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위험한 논리 구성입니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국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냥 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주기현은 판단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이 뭐 어떤 전시 사변이든 아니면 국가 위기 상황이든 이런 거 없이 뭔가 국회가 잘 안 돌아가니 그리고 뭐 부정선거도 확인하고 싶으니 비상계엄을 선포해. 뭐 군은 안 보내. 굳이 우리가 다수당인데 뭐 국회 알아서 해줄 거야. 의결 안 해줄 거야. 이거 믿고 했었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지금 이 그러니까 논리 지금 구성으로 이 얘기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어떤 세력들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쿠데타라는 것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을 국회의 역할 같은 것을 여기 지금 설정을 안 해놨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입법부가 안 도와줘요. 입법부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물려? 자꾸 뭔가 걸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당이 의석수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라고 칩시다. 그럼 뭔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국민적인 여론 저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야권에서의 저항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을 해. 그러면 여당하고 힘 합쳐가지고 국회 군대 안 보내고도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지기현 판사의 말대로라면 이런 그래서 그 부분에 내란은 부동산 안 된다. 전쟁이야. 판단을 지금 빼버렸다니까. 부동산 사변 상황이야. 예.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제가 전에도 방송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전제로 그 앞에 있었던 한 1년 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재구성하고 짧게 끝났다, 있거든요. 뭐 사람이 안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정말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고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싹 빼버리고 야 우리는 지금 해제됐고 우리가 이거 어쨌든 재판하고 있어. 그러다 그럼 역으로 재구성해 봤더니 야 근데 그때 그냥 뭐 국회에 군만 안 보냈으면은 되는 거 아니었나? 뭐 해제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그 되게 왜- 위험한 그렇죠. 판단이에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증언에서 나왔잖아요. 다 싹 다 끌고 나와라라는 군인들의 어떤 그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해제가 됐기에 다행이지. 사실은 가장 싹 다 끌고 나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군인 다 모여 있잖아요. 다 그렇죠. 모여 있는 게 해제를 하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지만 싹 다 끌고 나오면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징역 나갈 때 네. 물리력을 갖다 뭐 제한했다. 예. 뭐, 아니 이게 현장에 가보는 아니 이게 특전사가 가고 헬기가 뜨고 이게 이 정도 물리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봤을 때 주기현 판사는 무슨 영화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뭐 총을 쏴야지. 뭐 하늘에 한 총도 한 10방 쏘고 네. 뭐 몇 명 쓰러지고 이래야지 물리력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인이 출동을 하고 헬기가 뜨고 그리고 실제 내란죄 그 판례가 유형의 물리력도 있지만 외포심이라고 공포심을 갖다 하는 것도 예. 근거가 되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떨었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이겨내고 국회로 가서 그걸 갖다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싹 빼고 지금 빠져 있는 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는 뭐 투표권도 없지만 자기 그 계보 한 10명 데리고 국회에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계엄 해제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게요. 계엄 해제됐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시 다 나갈 잡아갔다고 수 있죠. 칩시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계엄 또 선언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법 계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선의 그리고 그걸 막아섰던 시민들의 용감함 이게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막아내는 핵심이에요. 그게 싹 빠져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기간이 짧았다, 허술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장기로 이게 기획된 내란이에요. 전두환이 12.12 할 때 얼마나 기획했겠어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죽고 2달도 채 안 돼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킬 때는요 엉터리예요. 예. 그냥 근데 총 들고 그 한강을 건넜던 이 반란군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총 쏴대고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나머지들이 피해 준 거예요. 결국은 현장에서의 극렬한 폭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 계엄이 성공하지 않은 거지. 이걸 뭐 지휘부에서 애초에 윤석열이 그 폭력을 적당하게 행사하려고 그렇죠. 했다. 뭐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았다. 허술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짧게 끝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물리력이 뭐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윤석열이나 이 내란범들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들의 소극적인 임무,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빠른 형태의 어떤 이 계엄 해제 등등이 그 원인인 것이지. 윤석열이 짧게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총을 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총을 안 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이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적시했던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기현 판사의 이 판결에 지금 대단한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이렇게 국민들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로마법 얘기하고 중세는 어쨌고 그리고 영국 찰스 1세 얘기 나오고 아주, 예. 찰스 1세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깜짝 놀랐을 듯 이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뭐 직위원회 역사 교실이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 부분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내규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결문에 자신의 생각을 넣는다. 판사가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자신의 철학을 넣는다. 이것과 달리 이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이건 왜곡되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정한 변호사 워낙 잘 알겠지만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배경 같은 게 많이 투영이 돼요. 어떤 헌법적 가치라는 게 어떤 해석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게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내란죄 같은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들이 투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예.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현대사와 현대 정치사에서도 어떤 비극적인 어떤 군사 반란이라든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로 인한 어떤 반성적 고려와 성찰이라든지 그걸 딛고 일어서 우리 현재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왜 그게 거기서 로마까지 가고 찰스까지 1세까지 가서 끌어올려야지 자기의 논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까에도 저희가 그 방송 시켜서 얘기했지만 뭔가 논리의 빈틈을 양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리포트 쓸 때 각주 이상한 거 가득 넣고 많이 나 공부한 거 같죠? 고민한 거 같죠? 보여주려고 학점 잘 받으려고 하는 행위 같은데 넘겠죠, 너무나 티가 납니다. 자, 그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요. 저희가 지금 무기징역이란 결과에 뭐 이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재판의 의미, 우리가 일단 이 재판이 너무 길게 갔습니다. 작년 4월 4일 이제 징계 재판인 파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고 나서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사실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단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징역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단죄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의 어떤 그 변명과 같은 이야기들을 마치 옹호해 주는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마치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김정한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이 재판의 의미, 24년 12월 3일 밤을 겪은 국민 모두가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지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여줬던 당시의 에너지는 국회로 너도 나도 뛰어나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을 한 자들 그리고 이것이 내란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그리고 이제 재판부 곳곳에서 이게 내란이다라는 것들이 뭐 백대현 판사, 이진관 판사 뭐 쭉 나왔죠. 유경진 판사 등등등 나왔던 것들이 지금 다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것인데 직위원 판사 혼자만 재판을 무진장 끌었잖아요. 무진장 끌고 나와서 마지막에 1심 선고를 이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에 집중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대로 된 단죄가 이게 사법적 단죄로는 이게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이 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공론장의 장으로 끌고 올라가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